Who's there? Go! Hi. All right, listen, I didn't want to have to do this, but you leave me no choice. Here comes the smolder. Rapunzel, let down your... 네, 오늘 함께 볼 영화는 라푼젤입니다. 아, 굉장히 재밌네요. 결론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내용인데 18년 동안 탑에 갇힌 긴 머리카락의 공주 라푼젤이요. 이 경비병의 추적을 따돌리고 사랑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명한 동화죠. 이 라푼젤을 각색해서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릴 적에 한 번쯤 봤을 법한 이 라푼젤에 여러 위법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장면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늙은 마녀 엄마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거든요. 만약 현실에서 구속이 된다면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될지 오늘 저희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마녀의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한 가지 먼저 여쭤볼까요? 어떤 걸 보셨습니까? 네, 먼저 주거 침입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라푼젤은 이제 노래를 부르면 빛이 나면서 젊음을 얻게 해주는 신비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늙은 마녀는 그런 라푼젤을 이용해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모두 잠이 든 밤에 몰래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현실에서 이런 것들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네. 특히 주거 침입죄는 주거지뿐만이 아니라 선박, 항공기,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 이런 것을 침입하는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라푼젤의 머리카락이 탐난다 해도 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또 그렇게 짚어주셔서 아, 그게 주거 침입이었구나라고 또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변호사님도 이제 마녀의 범죄 중에 하나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이야기에 되게 중요한 키가 되는 거는 네. 그 마녀가 라푼젤을 데리고 갑니다. 네. 데리고 가서 자기 딸처럼 18년을 키워요. 네. 근데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남자도 못 만나게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 인트로 영상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네. 라푼젤이 남자를 처음 본 거예요. 아. 마녀 이외의 사람을 처음 만나봐서 당황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이제 때리고 이제 자기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그 마녀가 라푼젤을 데리고 간 행위는 형법상 납치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 그 탑에다 가두고 네. 키운 행위는 아무리 딸처럼 키우고 애정을 쏟았다 하더라도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뭘 봤냐면 18년이 지나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납치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 지나서 처벌을 못해요. 네. 체포죄는 처벌하지 못하고 다만 그 감금죄는 계속해서 18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계속범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이제 도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범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화의 이제 마지막쯤에서는 이제 마녀가 이제 어떻게 되는데 네.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그때라도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그 감금죄에 대해서는 네.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18년 동안 계속해서 감금을 시켰기 때문에 뭐 처벌이 굉장히 무겁지 그렇겠죠. 않을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벌써 세 가지를 짚어봤는데 영화에 보면 이 라푼젤이 플린라이더의 도움을 받아서 마녀가 성을 비운 사이에 몰래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알아챈 마녀가 플린라이더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이 라푼젤에 대해 당장 말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협박이겠죠? 그 협박에서 나아가서 그 강요, 그 중에서 강요? 특수 강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손에 들면 특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제 살펴보면은 네. 그 협박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것을 말하는 행위가 협박인데요. 네. 단순한 협박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박을 할 때 네. 내가 칼을 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용도에 따라서 상대방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물건을 제가 들고 한다면 이게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이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을 가중처벌되게 되는데 예. 이런데 그 특수한 이 물건을 들고서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기까지 한다면은 이게 네. 특수 강요죄에 해당돼 가지고 특수강요죄. 더 가중처벌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점점점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예. 결국 마녀는 플린라이더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해서
의무 없이 어떤 말을 하게 했으니까 네. 특수 강요죄로서 가중처벌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칼로 위협을 하면서 만약 결국 일을 저지르게 되고 마는데요. 라푼젤을 구하기 위해서 성 위로 올라온 플린 라이더의 복부를 칼로 찔러서 이제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플린 라이더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해를 입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상해죄를 적용하면 될까요? 상해죄 또는 예. 살인미수죄 이렇게 살인미수죄. 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 상해냐 살인미수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찌를 당시에 그 가해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찌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나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화가 그 나서 얘기였겠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상해만 입히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주장이 항상 그대로 인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 정황이나 동기 그리고 칼로 찔렀다면 찌른 부위, 네.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근데 지금 이 플린 라이더 남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겁니다.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배를 찔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영화에서도 거의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요? 예, 이런 정황들을 볼 때는 예.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영화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거의 마녀는 폭주 상태에 이르고 이제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장 그 악행이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영화를 쭉 살피다 보면은 이건 죽이려고 찌른 거다라는 거를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살인 미수가 성립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 라푼젤에 등장하는 마녀가 지은 범죄를 알아봤는데 하나씩 짚어보니까 이 지은 범죄가 하나도 둘이 아닙니다. 영화라서 가볍게 보고 넘겼었는데 이렇게 짚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범죄들이었네요. 자, 이외에도 법률로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은 영화나 동화 등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법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